국회에서는 이번 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큰 틀의 정책 방향들이 나왔습니다. 전격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진성준 의원 전화로 연결해 정책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먼저 총평부터 해주시죠. 어제 한 40여 분 동안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듣고 있는데 참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가서 귀를 씻고 싶었습니다. 총평을 해달라 말씀하셨는데 논평할 가치도 없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네. 내란의 책임조차 민주당에 다 뒤집어 씌우고 내란의 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또 내란 자체를 비호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의 통계를 보니까 한 줄짜리 사과에 연설문 전체 34장은 온통 남 탓이었다 하는 논평을 보았는데 그 말이 딱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이제 이 국민의힘의 간판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같은 맥락인데 현 탄핵 정국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따져봐야 한다. 야당의 책임도 강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란의 수괴 윤석열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떠들고 있는 주장 아닙니까? 그런 자기 변명을 위한 억지 주장을 공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읊어댄 것입니다. 그 당의 생존 전략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그것이 자기 무덤을 파는 짓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 회복과 성장을 강조하면서 잘사니즘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친기업 행보도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의 정체성과 양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복과 성장은 당면 과제이고 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장기적인 목표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기본사회입니다. 목표는 기본사회이지만 그것을 위한 당면한 과제는 회복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수한 연구기관들이나 외국의 신용평가사들이 전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아래인 1% 중반에 머물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에요. 더구나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우려된다라고 하는 진단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당면에서는 회복과 성장이 우선하는 과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그 뒤에 분배도 또 기본사회도 가능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립 가능하고 또 현 시기에 매우 적절한 진단과 처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표는 민주당의 강령에 포함된 기본사회인데 그 수단이 성장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기에 이 같은 행보는 중도층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겠습니다만 순전히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 회복과 성장을 우선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경제의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의 고성장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저성장 시대로 들어선 것은 사실입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 성장률 2%는 최소한 이루어야만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기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잠재 성장률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이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에 비롯된 일이고 또 외부의 경제적 환경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타개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현실에서 나오는 과제이지 무슨 선거 전략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꼭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중도 확장이라든지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온 정책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추경인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추경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배제하고 야당이 삭감한 예산을 원상 복구하는 민생 추경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야당이 삭감한 예산들을 복원하자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야당이 삭감한 예산은 민생 예산이 아니고요. 정치 수사 예산이고 수사 예산도 아닙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그동안에 어떻게 쓰여져 왔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기밀 수사에 써야 될 돈을 자기들 무슨 회식하는 데 쓰고 연말에 보너스 나눠주는 데 써왔다는 거잖아요. 그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증명해라, 소명해라 했는데 네.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이따위로 쓰고서도 그것이 온전하기를 바랍니까? 삭감해야 될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도 종래 국회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삭감해왔던 규모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원하자라고 하는 것은 엉터리 예산을 다시 살려내자 이런 얘기예요. 납득할 수가 없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역화폐 예산을 무슨 또 정쟁 소지가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역화폐 사업을 정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내수가 너무 부진하다는 겁니다. 소비가 너무 부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는 우리 소비를 살리고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경제 성장률도 뒷받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는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보는 사업입니다. 이를테면 10의 예산을 들여서 100의 효과,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지역화폐 사업이에요. 그래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무슨 이재명 대표의 브랜드 정책이라고 해서 한사코 반대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쟁적 자세죠. 네. 이재명 대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그게 아니어도 좋으니 그러면 정말로 내수를 살리고 소비를 살릴 수 있는 정책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가져와 보라는 것입니다. 지역화폐 사업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사업이 있다면 그거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든지 수용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추경 규모 30조 원대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 추경 협상의 걸림돌은 뭐로 보세요? 저들이 이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추경이라고 하는 주장이 야당의 주장이다 보니까 그것에 얼른 동의를 않고 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야당의 전국의 주도권을 넘겨주기 싫다라고 하는 속내가 작동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은행 총재도 최소 15조 내지 20조 원의 추경을 통해서 경기를 방어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외국의 모건 스탠리 같은 신용평가사들은 20조 원 정도의 추경을 하게 되면 0.2% 정도의 성장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재정부도 그동안에는 추경에 신중한 입장이었다가 이제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뭐 30조 원 정도의 추경 규모는 무슨 경기를 부양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경기 방어용 예산 규모입니다. 이 정도 되어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라고 하는 잠재 성장률 정도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것으로도 부족하지만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요구인데 국민의힘이 무슨 모든 사안을 정쟁적 또는 당략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그걸 빨리 내려놓고 민생을 먼저 생각하고 경제를 먼저 생각하기를 촉구합니다. 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일단 여야가 모수개혁, 그러니까 국민이 내는 돈, 받는 돈을 먼저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는데 어디에서 논의할지가 관건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인 특위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왜 국회 상임위를 고집하십니까?
연금 개혁이 전체로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죠. 네. 그래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으로 나누어서 2단계로 접근하자라고 하는데 여야가 이제 동의를 한 것입니다. 네. 근데 모수 개혁은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고 하는 것인데 네. 그에 따른 노후의 소득 대체율은 얼마로 할 것이냐. 음흠. 현재 한 40%에서 이걸 얼마로 할 것이냐가 쟁점이에요. 기억하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에 45% 정도의 소득 대체율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국민의힘의 44% 안을 받아서 타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대통령이 거부해버렸죠.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함께 구조개혁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면서 네.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 이러면서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국민연금의 모수개혁 그중에 핵심이 되는 소득대체율도 44%로 하자는데 여야 간에 이미 사실상 합의가 된 상태이니 이 모수개혁 입법을 빠르게 처리하고 2단계 과제인 구조개혁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모수개혁 입법을 한사코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저희에는 44%라고 하는 잠정 합의도 사실상의 합의도 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속내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런 의도로 보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관심을 끌었던 법안이 있죠. 반도체 특별법인데요. 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주 52시간 예외 적용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이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노동시간 예외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지원과 관련해서 합의된 사항은 먼저 처리하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만 국민의힘은 노동시간 예외 제도도 포함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가 아직 평행선입니다. 합의의 돌파구가 좀 열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노사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어요. 여기에는 서로 오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런 오해와 불신을 덜어내고 합의를 이루자면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되 그 외에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것들은 이미 여야가 완전히 공감했기 때문에 이 부분 우선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결을 달리하는 질문인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책위 의장으로서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문제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고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에서도 이 대표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움직임과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쟁점에 대해 이 같은 행보 부담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정책적 입장을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도 정책위 의장이 그런 정책적 소신과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오히려 저를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아무런 부담 없이 제 정책적 소신이나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년 연장 문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이 이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했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예. 아시는 것처럼 이 저출생 현상이 고착화돼서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이제 들어서 버렸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 경제를 위해서도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를 확보해야 될 과제가 생겼고요. 또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도 뭐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이 좋아져서 평균 수명도 크게 늘어났는데 60세로 정년을 하고 이제 은퇴라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너무 아까운 일이고 개인에게도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노후에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통해서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에게도 좋고 우리 경제나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정년 연장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어요. 이제 공론화해서 결론을 낼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의에는 다 동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도 고민하는 게 임금 체계를 바꾸지 않고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 청년층 고용에 타격을 준다 이런 입장입니다. 노동계와도 좀 다른 입장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연관해서 그동안의 경사노위 지금은 노동계에서 경사노위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그랬죠.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경사노위에서 지난해 6월, 7월부터 논의를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이 정년 연장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고용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서 그 임금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네. 노사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기업계에서는 새롭게 신규 고용해야 된다. 새롭게. 이렇게 신입사원으로 고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에 반해서 노동계는 계속 고용돼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아무래도 재정적 부담이 있어서 그러겠죠. 그렇죠. 이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서로 나눌 것이냐 하는 합의가 필요하고요. 또 이것을 순전히 노사 양측이 다 부담해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이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란 사태 이후로 노동계가 경사노위에서 철수해버렸기 때문에 국회라도 나서서 그런 사회적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 정치권에서 결론을 내고 이렇게 하자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논의의 시작이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는 거군요. 원래 경사노위도 올 연말까지 입법해보자라고 하는 목표 시한을 갖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수개월 안에 처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도 올 연말까지 입법한다라고 하는 정도를 목표를 갖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분권형 개헌을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개헌에 대부분 공감하는데 이재명 대표만 거리두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뭔가요? 지금 개헌을 논의할 시기는 아니죠.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국가의 리더십이 직무정지된 상태인데 이 리더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곧 내란을 종식하고 진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선 집중해야 하고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게 되면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될 터인데 그런 대선 국면에서 여야의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국민 앞에 밝히고 공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개헌 논의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대선 과정에서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들이 제출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인 문제라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여야정 국정협의회 실무협의가 열렸습니다. 진 의원께서 참여하셨는데 반도체 특별법과 추경이 쟁점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이 입장차가 컸습니까?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시간 예외 문제가 쟁점인데 이것은 좀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므로 이걸 조금 미뤄두고 합의된 부분만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만 국민의힘은 함께 처리돼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요. 추경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의힘은 이것을 반도체 특별법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야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과 반도체 특별법을 연계할 사안인가? 이렇게 묻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못해요.
저희 민주당은 별개의 사안이다. 하지만 동시에 빨리 처리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계될 사안은 아니지만. 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실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국정협의회도 열 수 없다는 것인데 이미 이러한 실무적인 입장 차이가 조율되지 않으니 합의되지 않으니 이거 지도부가 회담을 통해서 뭐 결단을 하든 담판을 짓든 뭐 하도록 하자 해서 실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국정협의회 본회담을 열자고 합의를 했는데 이것을 합의를 파기하고 번복해버렸어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국정협의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실무협의 계속 하시긴 하실 거죠?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무선에서 결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국민의힘이 그거를 좀 어려워하는데 네. 그렇다면 지도부 간의 회동으로 넘기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선택지들은 저기 지도부에 넘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도부 회담 본회담에서 나눠야 될 이야기들은 있지요. 추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반도체 특별법 등 미래산업 입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밖에 민생 입법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실무적으로 합의되는 사안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전혀 네.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안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의제에 대해서는 지도부 간 회동을 통해서 결론을 내자라고 하는 데에 양당이 합의했었어요. 네네. 네, 사자가 다 합의했었는데 네. 국무조정실 네. 대통령 권한대행 입장 측에서 다 합의를 했는데 네. 이 합의하고 나서 그걸 파기해버려서 네, 알겠습니다.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